미국의 홀리데이 시즌이 피크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아마 소비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그거는 점점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계속 이제 소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와중에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다들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미소매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홀리데이 시즌 5일 동안 전체 쇼핑객이 2,00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가 1,820만 명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967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쇼핑객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 감소했고요. 온라인은 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도 쇼핑 많이 했고 그럼 쇼핑객들은 굉장히 늘었네. 그럼 굉장히 좋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321.44달러 나왔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325.44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많이 나오고 하긴 했지만 싼 거를 조금 많이 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확실히 그 앞에서 예상했듯이 소비에 대해서 뭐 이제 이미 소비자도 좀 사는 것 같고 하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깐깐해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좀 굉장히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온라인의 강자는 역시 아마존. 그럼 아마존이 또 많이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게 미국에서 아마존의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테무 이게 핀뚜어뚜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거든요. 이 핀뚜어뚜어의 계열사인 테무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요건 한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쉬인이라는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얘기하면서 네 마리의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성장세가 너무 빨라서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테무는 작년 9월에 미국에 론칭을 했거든요. 최대 90%씩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마존보다 60에서 80%씩 가격이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데 오죽하면 테무 거는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 구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존이 그럼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테무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그 광군제라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미국에 11월 11일 광군절 해가지고 대규모 세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기간이 점점 경쟁이 세지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이 세일을 무려 한 달 반씩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요거를 의식해서 이번에 최장 기간 세일 기간을 했습니다. 그게 11일이고요.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례적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경쟁 구도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쉬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재밌어서 제가 더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100만 종 무려 100만 종의 상품을 선보였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입니다. 패스트 패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유니클로 그리고 이제 뭐 자라라든지 H&M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등장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로 처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중국에서 네트워크망을 당연히 많이 갖고 있겠죠. 네트워크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파악을 하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에 중국만큼 딱 맞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디자인이 풍부하고 이런 상품들을 빨리 내놓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성 상품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의 어떤 출신, 중국의 뿌리 지우기의 어떤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6월 이게 비상장 기업이니까 최근에 데이터가 없어서 좀 옛날 데이터를 보면 21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패스트 패션의 시장 점유율이 30%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1년 전 2020년만 해도 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앱의
월간 활동자 수가 3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좀 들어가 봤거든요. 요게 쉬인이라고 해서 SHE, 쉬할 때 SH이고 그다음 인, 뭐 들어가다 할 때 인, 요런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쉬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중국 색깔이 아예 없어요. 다 이제 거기에 있는 모델들도 외국 사람 쓰고 해서 거의 미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꾸며놨더라고요. 이 쉬인이 2024년도에 미국에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상폐를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중국의 관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정상화가 원칙적으로는 시작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 상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경쟁자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쉬인이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을 했을 때가 66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1274억 달러고요. 유니클로는 80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는 274억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H&M은 이미 제쳤고 자라면 유니클로까지 제칠 수 있겠다. 유일한 경쟁자는 자라만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쉬인이 230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라가 326억 달러, 그리고 유니클로가 190달러, 그리고 190억 달러, 그리고 H&M은 224억 달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유니클로랑 H&M을 매출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그런 패스트 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마진율 같은 경우에 너무 싸게 팔다 보니까 3.5% 정도 나오는데 유니클로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실 자라나 H&M이 10%대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시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패스트 패션의 이제 올해 전성시대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자라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인디텍스 요 표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 초 대비해서 50% 정도 올라가지고 5년 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H&M 같은 경우에도 55% 정도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엔저 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장 시기도 패스트 패션 섹터 자체에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좀 큰 리스크를 본다라고 하면요. 사업 확장, 요거는 사실 이제 리스크이자 기회인 것 같은데 쉬인이 처음에 여성의 패스트 패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남성 여러 가지 의류를 올리다가 지금은 그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제품을 그냥 다양화시켜서 플랫폼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100만 종 넘게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시작해보니까 아마존에서 바로 이제 경쟁자로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이자 어찌 보면은 사업 본연 자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좀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게 아마존에서도 경쟁자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업 핀두어두어의 테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쟁자로 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테무랑 이미 소송 중인 건이 2건이 있는데 독점 금지 관련된 거, 상표권 침해 관련돼 가지고 이미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ADR에 대한 규제, ADR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AD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뭐 ADR 그 상장 폐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쉬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뿌리 지우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본사 이전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CEO가 스카이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공식 성상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인이 맞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걸로 우리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IPO 시점에 됐을 때. 근데 그게 과연 투자자들한테 용납할 수 있는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라고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중국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이 쉬인이 그 포레버 21 기업 아시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다 파산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파크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스파크 그룹이 보유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브룩스 브라더스 그리고 뭐 포레버 21, 노티카, 리복 이런 데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정확히 그 회사를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파산한 기업들, 브룩스 브라더스도 파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했거나 좀 힘들어서 매각한 기업들을 사들여서 회생시켜서 다시 이제 재상장시키거나 파는 이런 류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이 스파크 그룹의 기업 30%를 쉬인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포레버 21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미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기도 하고 쉬인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거기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레버 21이 명동에서도 없어지고 한국에서 없어졌지만 미국에는 아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다가가고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없애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만 벗어난다고 하면 내년 상장 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에도 만약에 상장 시기가 결정되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을 위협하는 이런 이제 테무라든지 이런 그 쉬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